안녕하세요. 아포입니다. 오늘 방송은 그냥 썰로 또 시작해서 썰로 끝내려고 합니다. 주말이니까 그냥 썰로 가볍게 시작해서 썰로 가볍게 끝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방송 이제 한 100개 훨씬 더 넘게 찍었죠? 이전에 100개는 뭐 3D 조망권 분석이라고 그거는 IT 쪽 일을 진행했었고, 그리고 제가 부동산 평론을 갖다가 시작한 거는 이제 한 100여 차례 정도 방송을 진행한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세어보진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폭등론자다, 나는 무조건 집값이 오른다고만 한다, 가장 억울합니다. 전 폭등론자 아니에요. 전 시장론자입니다. 부동산 시장이란 것은 그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 지난 100여 편의 방송들이 시장을 갖다가 100% 적중시키지 못했지만 90% 이상 적중시키고 있는 겁니다. 제가 제 지난 방송들 봐달라고 여러분들께 부탁드렸더니 정말 많이 보시더라고요. 작년 12월달 방송, 1월달 방송 보시면서 많은 분들이 감탄의 댓글을 갖다 남겨주고 계세요. 야, 정확하게 예측했다. 야, 왜 내가 7, 8개월 전에 아포유를 몰랐을까? 제 잘난 척 읽냐고요? 아니요. 시장을 읽을 수 있는 전문가들은 다 어느 정도 예측했던 일입니다. 그런 전문가가 어디 있냐고요? 개인적으로 건설산업연구원의 두성규 연구원님은 거의 저하고 생각이 일치하고 있어요. 제가 이분 아는 분도 아니에요. 제가 이분 아는 분도 아니고, 물론 두성규 연구원님께서는 사실은 제가 부동산 전문가들을 믿지 말라 얘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정치적으로 좀 엮여 있는 부분이 있어요. 좀 이거는 나중에 또 풀어서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거고, 어떤 연구원들이나 다 정치적인 부분이 엮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본인들의 밥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갖다가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 못한 한계가 있어요. 근데 요즘 두성규 연구원님 참 용감하게 잘 말씀해 주고 계시더라고요. 실제 지금 부동산 시장의 폭등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폭등기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원래 2018년은. 2018년 하반기는 부동산 시장 안정기가 들어와야 되는 시점이고요. 2019년까지도 이게 이어집니다. 사실은요. 원래 정부에서 시장을 건들지만 않고 그냥 그대로 냅뒀으면요, 시장은 결코 지금처럼 폭등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지난 방송들 보신다면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거예요. 현 정부의 주택가격 폭등은 투기꾼이 한 것도 아니고요. 투자자들이 한 것도 아니고요. 정부가 한 것입니다. 정부가 부동산에 대해서 더 양도세 비율을 높이고 종부세를 늘리고 세금을 늘려서 물가를 잡는 그런 미친 정책을 갖다가 쓰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전 세계 사례 있으면 하나라도 달라고 제가 계속 방송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댓글로 나오질 못하고 있어요. 세금으로 물가를 잡은 사례가 전 세계에 어디 있습니까?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자, 이미 많은 분들 예측하고 계시더라고요. 종부세 이제 폭등하면은 세입자들한테 다 전가된다? 팩트예요. 세금 올려가지고 물가를 잡는다? 미친 소리죠. 이제 세입자분들, 이제 월세 한번 내보면서 살아보세요. 전세 사시는 분들 더 이상 전세 구할 집이 없어져가지고 밀려나 보세요. 자, 제가 악담을 한다고요? 저는 이 상황을 막으려고 한 사람인데, 저는 작년 12월부터 폭등합니다. 이 시장이 정말 큰일 났습니다. 막아주세요. 제발 좀 막아주세요. 현 정부의 이 무지를 갖다가 맹 비난해주세요. 전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이제 폭등한다고요. 제가 폭등론자라고요? 아니요. 전 폭등론자가 아닙니다. 폭등은 막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폭등시키는 정책을 계속 쓰는데
그러니까 폭등한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적이 접니까? 아니면 현 정부입니까? 현 정부의 멍청하고 무능한 정책입니까? 아니면 진실을 얘기하는 아포입니까? 아직까지도 국민들은 속고 있어요. 자, 정부에서 이렇게 옳은 소리를 하는 유튜버들이 부담이 되었나 봅니다. 정말 10기가가 넘는 엑셀을 갖다 다루면서 분석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부동산의 진실을 말해주는 제가 부담스러운 모양입니다. 그리고 일부 보수 성향의 유튜버들이 부담스러운 모양입니다. 왜? 가짜뉴스라고요? 유튜버가 가짜뉴스라고요? 그럼 MBC, KBS가 올바른 방송하고 있습니까? 정부의 잘못을 비판해야 되는 게 기자 아닙니까? 언론은 권력을 견제하는 게 언론 아닙니까? 그 짓을 못하니까 사람들이 답답하니까 유튜브로 오는 거 아닙니까? 자, 이제 유튜브까지 규제하시겠다고요? 군사정권에서도 없었던 일을 민주정부가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여러분들은 지금의 현 정부를 지지하십니까? 현 정부가 이제 유튜브도 방송통신법의 규제 범위에 넣기 위해서 더민주당에서 방송통신법 개정안을 갖다가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방송통신법에 따라서 유튜버들도 이제 자신이 하고 싶은 주장을 검열 대상에 포함되어야 하고요. 더불어서 방송 중지 명령을 때릴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 현 주소입니다. 군사정권에서도 하지 않았던 일을 지금 현 정부는 감행하고 있습니다. 왜? 진실을 감춰야 하니까. 자신들이 한 어리석은 행동들을 숨겨야 되니까. 더 많은 국민들이 진실을 알아선 안 되니까. 더군다나 요즘 좀 시끄럽죠? 시사만화가 누구를 갖다가 구속시킨다고요? 검찰이 2년 구형을 했다고 합니다. 시사만화가를요? 누군가가 그러시더라고요. 조만간 감옥 가는 꼴 보겠다고. 감옥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런 정부에서는. 저도 감옥 가겠습니다. 저도 뭐 기소해 봐주시죠. 시장 교란? 안타깝게도 저는요, 불법 거래를 갖다 부동산 불법 관련돼서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방송할 수 있는 거예요. 단 한 번도 다운 계약 해본 적 없고요. 불법 전매 금지 기간에 불법 분양권 거래도 해본 적이 없어요. 더군다나 저는 오프라인 강의나 온라인 강의에서 항상 불법은 하지 마시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자, 절 구속시키겠다고요? 한번 해보십시오. 저는 제 진심은 국민들이 진실을 알고 정확하게 현실을 파악하는 게 제 방송의 목적입니다. 만약나 권력에 의해 제가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된 언론의 자유를 박탈당한다면 여러분들께서도 현 정부가 과연 정말 민주정권인지 한 번 정도는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방송 좀 격앙도 되고 너무 답답해서 좀 답답한 감정을 좀 풀어보고자 여러분들께 무례한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과연 어디까지 갈까요, 이제? 이제 어디까지 가는지 한번 함께 지켜보시죠. 오늘 방송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